안녕하십니까.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쿠버네티스로 전환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커머스 데브오ps 팀 윤서원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주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세션에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일단 샷바이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이 샷바이를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쿠버네티스를 전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배포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마지막으로 트래픽 전환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샷바이에 대한 소개를 하겠는데, 혹시 샷바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일단 샷바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샷바이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이 샷바이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쇼핑몰 규모에 따라 샷바이, 샷바이 프로, 샷바이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세 가지 라인업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샷바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쇼핑몰 페이지가 구축이 되는데요. 샷바이 운영자는 샷바이에서 제공을 해주는 운영자 페이지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고, 실제로 쇼핑몰 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샷바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분리된 구조인데요. 저희 샷바이 백엔드에서는 이 쇼핑몰의 기능을 도메인별로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구축해서 운영했는데, 이를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샷바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제 샷바이를 쿠버네티스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 70개가 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구축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고정된 서버에 배포를 하도록 이런 스케줄링 전략을 직접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작업들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스케일링 작업이 생각보다 이제 좀 쉽진 않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스케줄링과 스케일링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샷바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조금 더 쉽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줄링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 기존 환경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에서는 이제 엔서블이라는 프로비저닝 툴을 활용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 고정된 서버에 배포를 하도록 이런 설정들을 했고, 실제로 배포를 하면 이런 다음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품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된 두 개의 서버가 갑자기 이제 동시에 다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상품 마이크로 서비스 전체가 장애가 나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대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HA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애가 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장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버를 직접 서버를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엔서블에서 이제 상품 마이크로 서비스로 배포를 할 호스트를 이제 직접 지정해서 임시로 배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배포 방식은 좀 장애 상황에 약간 유연하지 못한 대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정적인 배포 방식을 탈피하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스케줄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쿠버네티스는 선언적 구성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스케줄링하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이 장애가 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복구를 해주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배포를 한다면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몇 개를 배포할지만 쿠버네티스에게 전달을 하면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의 파드의 이제 그 필요 리소스나 이 노드의 가용 리소스 등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져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쿠버네티스로 자동으로 이제 스케줄링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품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된 두 개의 서버가 이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장애가 난 즉시에는 상품 마이크로 서비스 전체가 장애가 났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기능을 저희가 적절히 수행을 할 수 없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한다면 이 셀프 힐링과 자동 스케줄링 기능 등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스케일링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샷바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트래픽을 이제 24시간 동안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샷바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 낮 시간에 트래픽량이 많고 밤 시간에 트래픽량이 적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파드 트래픽량을 기반으로 하는 파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NKS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이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노드 오토 스케일링 기능 또한 제공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서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래프는 상위 10개 쇼핑몰의 트래픽량을 합의 이제 누적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12시 부근에 그 트래픽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정 쇼핑몰에서 쇼핑몰 할인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건데요. 할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트래픽량이 폭등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에서 비교를 하자면 쇼핑몰 이벤트 중인 쇼핑몰 트래픽량의 양이 나머지 9개 쇼핑몰 트래픽량의 합의 3배가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을 해야만 모든 샷바이 쇼핑몰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폭등하게 되는 트래픽량을 쿠버네티스에 제공해주는 오토 스케일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이 서버 자원을 미리 늘려놓고 스케일 아웃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에서 이 서버 자원을 늘리고 스케일 아웃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이제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를 증설하는 것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승인을 받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을 받는 시간이 조금 이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이벤트가 시작되기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미리 서버 자원을 늘려놓고요. 그리고 서버 증설이 완료되었다면 이 해당 서버에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수 있도록 배포 설정을 변경하고 배포 환경을 세팅하고 이제 실제로 젠킨스를 통해서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케일 아웃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NKS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이제 노드 증설을 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노드 증설 기능만 이용한다면 이제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를 재빠르게 이제 증가시킬 수 있고요.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노드를 증설했다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스케일 아웃 명령어를 사용한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빠르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버 자원을 늘리고 줄이고 스케일 아웃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고 유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이유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샷바이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인데요. 샷바이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저희가 샷바이 마이크로 서비스 전체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이 되었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내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 통신은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페인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오픈페인을 사용하려면 서비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와 로드 밸런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면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필요한데 저희는 주키퍼를 서비스 레지스트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트래픽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이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 트래픽을 적절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라우팅해주는 API 서버가 있는데 그 API 서버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프로퍼티 파일들을 외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를 두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과 몽고DB, 그리고 캐시로는 레디스, 이벤트 스트리머로는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를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코드 변경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 또는 리소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전환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일단 먼저 코드 변경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이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할 때 롤백을 고려를 해서인데요.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전환기에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리 롤백 상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롤백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변경을 한다면 이 코드가 이제 쿠버네티스 코드의 의존적인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드 변경은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기 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전반에 걸친 디펜던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로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L7 라우팅이나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로서의 기능을 인그레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대신에 인그레스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러 방법들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내부 통신으로는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페인을 사용했는데, 오픈페인 자체는 이제 코드 레벨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건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레지스트리는 주키퍼를 활용한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서의 기능을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할 때 서비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파일 관리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를 둬서 외부로 관리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들을 보통 컴피그 맥과 시크릿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한다면 이제 컴피그 맥과 시크릿을 통해서 프로퍼티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MySQL 같은 것들을 미들웨어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서버 그냥 그대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와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레지스트리, 그리고 프로퍼티 파일 관리 방식들을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서비스 레지스트리 부분입니다.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페인은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작성된 선언적 레스트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로 사용할 클라이언트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먼저 선언하고, 인터페이스 안에 메소드를 선언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위에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이면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레스트 클라이언트 구현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에 있는 밸류 값은 페인 클라이언트가 사용을 할 로드 밸런서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값인데요. 이 로드 밸런서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싱 할 엔드 포인트는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가 찾아줍니다. 저희는 이 주키퍼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이 엔드 포인트를 찾는데요. 주키퍼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는 이 주키퍼에게 예를 들어 오더 인터널이라는 값을 전달하게 되면 이 주키퍼에서 오더 인터널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IP와 포트 리스트를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그 전달받은 값을 이제 로드 밸런서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싱할 엔드 포인트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쿠버네티스에서는 그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서의 기능을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전반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의 모든 파드들은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가 이제 별도로 DNS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오더 네임스페이스의 오더 인터널이라는 서비스는 order.service.cluster.local이라는 DNS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페인 클라이언트에서는 밸류 값 대신에 URL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와 로드 밸런서 클라이언트 없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여 페인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 값에 이제 서비스에 DNS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코드가 쿠버네티스의 의존적인 코드로 변하게 되죠. URL 값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해주는 이 DNS 이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 그 서버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다른 방식을 찾아봤는데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라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의 구현체인 쿠버네티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를 제공해 주는데, 쿠버네티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는 이제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마치 서비스 레지스트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이 오더 인터널이라는 값을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게 전달을 하면 쿠버네티스 API 서버는 이제 오더 인터널이라는 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가 바라보고 있는 엔드포인트들의 IP 포트 리스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전달받은 값을 통해서 로드 밸런서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싱할 엔드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주키퍼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 대신에 쿠버네티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로 디펜던시만 변경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변경 없이 쿠버네티스로 바로 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렇게 페인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인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5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이제 호스트 패스 기반의 L7 라우팅, 그리고 그 패스 리라이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자바나 코틀린을 활용해서 이 커스텀 필터를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커스텀 필터를 이제 별도의 인증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구현을 했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게이트웨이에 라우팅 룰이 있습니다. 이 라우팅 룰에 URI 값에 LB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이 LB 뒤에 있는 값이 이제 로드 밸런서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인데요. 모든 메커니즘은 이제 그 페인 클라이언트와 같기 때문에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주키퍼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 대신에 쿠버네티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로 디펜던시 변경만 해준다면 코드 변경이나 설정 변경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할지 아니면 이제 인그레스를 사용할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그리고 인그레스는 아니지만 이스트에서 제공해주는 버추얼 서비스나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세 가지의 이제 기능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셋 다 모두 이제 L7 라우팅, 패스 리라이트, 커스텀 필터, 리로딩 기능들을 이제 다 각자의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중요한 인증 로직이 커스텀 필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커스텀 필터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이미 잘 짜여져 있고 자바나 코틀린을 통해서 저희가 주어 넣인 자바나 코틀린으로 이 필터 부분을 이제 유지 보수할 수 있는데,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나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루아 스크립트로 커스텀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그레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커스텀 필터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루아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그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기능만 같다면 그냥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퍼티 파일 관리인데요. 프로퍼티 파일 관리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를 써서 외부로 프로퍼티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 쿠버네티스로 전환하면 이제 컨피그 맵과 시크릿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설정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컨피그 맵 안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을 넣어서 이제 그 쿠버네티스 파드를 이제 넣어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띄울 때 이 컨피그 맵을 사용해서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먼저 파드를 생성할 때 컨피그 맵을 사용하여 볼륨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kpares.yaml 파일을 이제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볼륨 마운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라는 환경 변수를 주입해서 애플리케이션 kpares.yaml 파일이 로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컨피그 맵을 사용하여 프로퍼티 파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먼저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와 완전히 이제 대체는 하지 못하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에는 이제 리로딩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리로딩 기능을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파드가 컨피그 맵의 변경 사항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피그 맵을 변경한다면 파드를 다시 띄워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 컨테이너 안에 이 프로퍼티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보안에도 조금 안 좋게 되겠죠. 그 프로퍼티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뭐 어떤 공격자가 이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처럼 마치 파드를 띄울 때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는 시점에 컨피그 맵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컨피그 맵을 조회하면 이제 그 컨피그 맵에 있는 값을 마치 프로퍼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 소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처럼 이제 리로딩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 컨테이너 안에 프로퍼티 파일이 남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컨피그 맵을 프로퍼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파드가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컨피그 맵을 조회할 수 없는데, 스프링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컨피그를 사용한다면 이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컨피그 맵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제약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도가 있는데, 저희는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전반에 걸친 공통 설정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카프카 설정을 이제 공통 설정으로 두었는데, 이런 카프카 설정 같이 공통 설정을 이제 하나의 컨피그 맵으로 그 관리를 하고,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 컨피그 맵을 프로퍼티로 사용해서 이런 공통 설정들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프로퍼티 파일을 이제 컨피그 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 환경과 쿠버네티스 환경의 디펜던시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디펜던시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단 먼저 기존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을 한다 해서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스프링 클라우드 줍키퍼나 컨피그 같은 이런 디펜던시를 바로 지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기존 환경과 쿠버네티스 환경의 디펜던시를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일단 먼저 부트스트랩.yaml 파일에서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와 줍키퍼를 활성화시키고 스프링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를 비활성화시켜서 기존 환경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프로파일을 도입을 해서 모든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쿠버네티스라는 프로파일을 적용을 시켜서 부트스트랩 kubernetes.yaml 파일이 로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 kubernetes.yaml 파일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줍키퍼와 컨피그를 비활성화시키고 스프링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를 활성화시켜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이렇게 디펜던시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거쳤고 어떤 설정이 변경되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쿠버네티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일이 남았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배포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디플로이먼트를 먼저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당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을 위해서 서비스도 생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게 파드나 컨피그 맵 시크릿 같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파드에서 API 서버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요청한다면 권한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에서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 권한을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 롤 바이닝 등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매프할 때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컨피그 맵, 서비스 어카운트 등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한다면 이렇게 매니페스트 파일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당 이렇게 한 묶음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관리하도록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꽤나 많습니다. 70개가 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당 이제 한 묶음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면 끝이 아니라 이제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쿠버네티스 버전도 늘어나면 이제
API 스펙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변경이 발생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있는 설정은 이제 모든 그 쿠버네티스 노드 안에 같은 파드가 2개 이상 배포되지 않도록 이 파드 안티 어피니티를 적용을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런 요구 사항으로 뭐 이렇게 파드 안티 어피니티를 적용을 하면 이제 HA 수준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요구 사항이 만약에 생기면 이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변경시켜야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뭐 휴대폰을 가끔 놔두고는 실수를 하는데 뭐 이런 파일을 뭐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실수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면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뭐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관리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일관성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리소스 파일 배포에 필요한 리소스 파일들을 헬름 차트로 이제 패키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헬름 차트에 대해서 완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배포에 필요한 리소스 파일들을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헬름 템플릿 변수를 적용시켜서 템플릿 파일로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때는 이 템플릿 변수를 바인딩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바인딩할 변수들을 value.yaml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config 맵이 템플릿에 없는데요. 여기서 프로퍼티 파일용 config 맵은 애플리케이션이 배포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배포가 끝나고 로드하는 시점에 이 config 맵을 참조하기 때문에 배포랑은 별개 프로세스고 이 config 맵은 따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배포를 하기 전에 미리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들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헬름 템플릿 변수를 적용시킨 템플릿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value.yaml 파일입니다. value.yaml 파일에서는 이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당 하나씩 가져야 되고요. value.yaml 파일을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 뭐 핀포인트 설정도 있고 뭐 메타스페이스나 뭐 램 같은 설정도 있고 이게 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당 뭐 각자의 고유한 값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다 다양한 값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당 하나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헬름으로 배포를 한다면 헬름 인스톨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름 인스톨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value.yaml 파일을 사용해서 이 템플릿에 변수 바인딩을 하고 이 바인딩된 결과를 이제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배포가 끝나겠죠. 그리고 헬름 차트에서 만약에 아까와 같이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제 이 변경 사항을 차트에다가 추가를 하고 헬름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어를 각 마이크로 서비스당 한 번씩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이제 차트의 변경 사항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지 않고요. 개발자들이 이제 배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데이브옵스니까 개발자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브옵스가 이런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쿠버네티스로 배포를 할 때 어떤 배포 파이프라인을 거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젠킨스를 통해서 배포를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젠킨스에서 뭐 빌드나 테스트 CI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 CI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엔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도커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value.yaml 파일을 GitHub 레포지토리에 별도로 저장을 하는데요. 도커 이미지를 푸시를 한 다음에는 이제 value.yaml 파일을 변경합니다. value.yaml 파일을 변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젠킨스에서는 CI만 담당하고 CD 과정은 아르고 CD라는 이제 CD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value.yaml 파일을 변경하는 것은 아르고 CD에게 CD 과정을 위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고 CD가 하는 역할은 value.yaml 파일의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젠킨스에 의해서 value.yaml 파일이 변경되었으니 이 아르고 CD는 변경된 사항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쿠버네티스로 헬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배포 과정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배포를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한 번씩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기존 환경과 좀 다른 점은 이제 기존 환경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주키퍼나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쿠버네티스 리소스로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배포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실제로 트래픽을 전환을 해야만 쿠버네티스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환경의 트래픽을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기 전에 전략부터 세워야겠죠. 일단 저희는 이제 8,000개 가량의 쇼핑몰이 이제 라이브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트래픽을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을 한다면 이제 쇼핑몰에서 불만이 많겠죠. 뭐 매출 같은 것도 떨어지고 이제 손실이 발생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 트래픽 전환을 무조건 무중단으로 해야 합니다. 무중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GSLB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GSLB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기존 환경과 쿠버네티스 환경이 이제 둘 다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SLB에서 트래픽을 가장 먼저 받아서 쿠버네티스 쪽으로 트래픽을 이제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나가게 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진행되는데요. 뭐 이런 전환 방식은 이제 GSLB도 필요하고 기존 환경도 잘 구동돼야 하고 쿠버네티스 환경도 잘 구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 리소스 비용이 좀 2배로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GSLB로 저희는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먼저 GSLB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트래픽을 100% 전달을 하는 중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배포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배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GSLB에서 쿠버네티스 쪽으로 트래픽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소량 전달을 하고 이 소량 전달된 트래픽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잘 받았는지, 뭐 성능상으로 이슈 없는지, 아니면 뭐 리소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트래픽량을 점점 늘려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늘려나가다가 뭐 어떤 실수에 의해서인지, 뭐 어떤 이유에서 이 쿠버네티스가 장애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장애가 났으면 이제 롤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GSLB를 사용하면 롤백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트래픽을 100% 전환을 하면 롤백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롤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이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장애 복구가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쿠버네티스로 트래픽을 전달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트래픽을 늘려나가면서 100% 트래픽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받쳐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트래픽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트래픽을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 전달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샷바이를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자라는 목표를 잡아서 이 데브옵스 팀이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3년 차고 이제 2년 동안 그 마이크로 서비스 백엔드 서비스 개발을 했는데 제가 쿠버네티스에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손을 번쩍 들고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데브옵스 팀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로 이제 3+1로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API만 만들었으니까 데브옵스가 하는 일을 뭐 자세히는 몰랐지만 데브옵스로 가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CI/CD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유지 고수하고 뭐 로깅 아키텍처도 이제 구축해야 되고 서버 관리도 해야 되고 네트워킹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리눅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쿠버네티스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좀 많은 공부를 좀 하면서 데브옵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얇고 넓게 이제 지식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조금 1인분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환 방식을 설명했는데 좀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베타 환경까지밖에 이전을 못했고요. 이제 운영 환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 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런칭된 서비스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배포를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 경험을 계속 키워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제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개발하고 했을 때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서버에 배포되었지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서버로 들어가는 방식을 했다면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kubectl이라는 CLI 툴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별도의 이제 어떤 서버가 있는지 그냥 kubectl로 로컬에서 이제 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뭐 파드의 정보나 로그나 뭐 상태 같은 것도 이제 직접 로컬에서 확인 가능하고 뭐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재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크론잡, 저희는 배치를 크론잡으로 돌리고 있어서 이 크론잡을 수동으로 트리거링 한다거나 뭐 컨테이너 안에 직접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kubectl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로컬로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쿠버네티스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 오토홀링이겠죠. 뭐 OM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타 장애가 발생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되면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잘 구동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는 알아야겠죠. 뭐 저희가 뭐 이런 실수도 있었는데 뭐 애플리케이션을 뭐 프로파일 설정을 변경하고 이제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설정에서 뭐 어떤 파일이 프로퍼티가 빠져먹어서 계속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가 안 되는데 그 크래시 루프백 오브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전 버전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만 계속 구동되고 새로운 버전이 구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몰랐어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전 버전의 서비스가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알기 전까지는 모르고 쿠버네티스는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접 봐야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장애 상황이 이제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별도로 이제 모니터링이나 로깅 아키텍처나 이제 알러팅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만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러팅을 구축하면 이제 어떤 장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파악되겠죠. 알림이 오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1년 동안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었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한 점이나 뭐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게 이제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는 이제 디플로이먼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롤링 배포의 기능만 이제 배포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뭐 상황에 맞게 카나리 배포나 블루그린 배포 같은 그런 배포 전략들도 이제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맞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단일 클러스터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간 장애나 리전 간 장애들이 뭐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멀티 클러스터나 멀티 리전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